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최대 61%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건데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친환경 기술 개발과 각 분야의 탄소 감축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체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종합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전체 보고서를 곧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는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 위주로 우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재 유치 사업 중 하나인 브레인풀 사업을 올해 738억 원에서 내년 2,007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과 연구자 맞춤형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섬유 패션 산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등 새로운 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섬유 패션 산업. 지난 1987년 11월 11일 단일 업종으로는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11월 11일은 섬유의 날로 지정돼 매년 산업 발전의 성과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섬유 패션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두 80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섬유 산업은 의식주에 해당합니다. 결코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우리 섬유인들끼리 더 좀 대화를 정말 진정한 대화를 해가지고 섬유 산업에 우리가 기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참가자들은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 K-섬유 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섬유 산업의 혁신을 이루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전반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AI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이 선진국의 기술력 우위와 후발국의 저가 공세 사이에서 벗어나도록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섬유 산업이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인 오늘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은 대체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수능이 있는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예년보다 2, 3도 높아 강추위는 없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침에 쌀쌀하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날씨가 예상돼 수험생들은 체온 조절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와 오염물질이 뒤엉켜 수도권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 당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8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평소 긴장을 잘하는 수험생들은 지나친 긴장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인대놀이나 청심환 같은 약으로 긴장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시험 도중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는 만큼 섣불리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시험으로 긴 수험 생활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수능. 점점 커지는 긴장감이 시험 당일까지 이어질까 걱정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결책으로 약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인대놀이나 우황청심환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먹는 것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인대놀은 원래 고혈압이나 부정맥 환자들에게 쓰이는 약으로 심박수나 손떨림처럼 긴장으로 인한 신체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런 복용에 따라서는 그 반응을 알기가 좀 어려워서요. 용량에 따라서는 혈압 저하라든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천식이 있는 경우는 금기거든요. 우황청심환도 부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을 이완시켜주지만 평소 먹지 않던 학생들이라면 졸리거나 속이 불편해져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겠다며 먹은 약이 시험의 결정적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 처음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 한의사와 진료 상담 후에 미리 복용하고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시험 당일에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보다는 평소 하던 공부 습관을 유지하면서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으로 긴장감을 낮추고 작은 초콜릿 등으로 당을 보충해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는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이어가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선물로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예전에는 원하는 학교에 붙으라는 의미의 끈적한 엿, 그리고 찹쌀떡이 대표적인 선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식품이나 디저트, 문구류 등 실용성을 앞세운 품목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장원급제 찹쌀떡, 쩍쩍 붙으라는 합격엿. 과거 수능 선물 응원 선물은 떡과 엿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합격을 기원하는 상징에서 벗어나 수험생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이 선물로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스트레스가 큰 수험생을 위로하는 의미의 달콤한 디저트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까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귀여운 걸 좋아해서 인형이나 이런 걸 좀 받고 싶었어요. 수험생 선물의 실용적인 측면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편의점에서도 문구류나 핫팩, 한방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초코 과자를 구매하면 이렇게 수능 특강이 포함된 EBS 교재 구독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변화한 수요에 맞춰 보온 도시락과 텀블러, 수능 시계 등의 상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수능 이후를 노리고 수험생 할인과 기획 상품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능은 유통사에게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능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기가 전통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합격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엿과 찹쌀떡.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반영되며 수능 응원 문화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 김치도 맛과 건강으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김치의 맛과 효능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린 후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면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배추김치와 깍두기, 동치미,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등 사용하는 재료와 지역, 계절에 따라 김치의 종류는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김치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발효입니다.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유산균이 채소 속 당분을 분해하면서 젖산과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김치 특유의 새콤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가 완성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김치의 효능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발효산물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김치 유산균이 생성하는 박테리오신은 식중독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염증 신호를 낮춰 면역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돕는 것으로 최근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과학이 함께 담긴 김치. 한국인의 밥상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표적 K푸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줄이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확정됐습니다. 2018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7억 4천만 톤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사이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2015년 파리 협정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5년마다 감축 목표치를 상향 설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요구 65%와 산업계 요구 48% 사이에서 고심하던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범위 형태로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48%는 아무래도 위헌성이 있어서 산업계 쪽은 그 안을 선호하긴 했습니다만 위헌성이 있어서 제외했고요. 65%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좀 무리가 따라서. 이 대통령은 감축 목표치에 논란이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탄소 중립 국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발표할 때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실제로 이제 발표하고 나면 그런 지원들이 없었던 과거 정부의 사례가 있어서 정부는 확정된 목표치를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뒤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배출권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산업계는 규제 대신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온실가스 규제는 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배정받은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덜 배출하는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돈 주고 사야 하는데 기업 발전사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국내 배출권 전체 개수가 17% 가까이 줄면서 현재 1톤에 10,000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내가 기술 투자를 해서 탄소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하는 가격 신호로 작동해야 되는데 최소한 4, 5만 원 선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더 큽니다.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 부담이 커지면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뜩이나 큰 50%의 대미관세 부담을 진 철강업계와 중국의 저가 공세, 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계 등 4개 업종에서 5조 원의 부담을 더 지게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해서 배출권 무상 할당이 적용되지만 이마저도 점진적으로 무상 비중은 줄이고 유상 비중을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특히 2035년까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곳은 발전 부문.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석탄과 LNG 발전소에서 배출권 가격 인상에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발전 원가 인상은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우리 산업계 전체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발전 단가가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요금을 불러오는 그런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경제단체를 비롯한 업종별 단체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높여 투자 요인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변화와 규제 대신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건에 대한 결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결과를 담은 설명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결론을 미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올해 신청건에 대해 지난 5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보류입니다. 정부는 구글 측에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에 앞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제시한 3가지 조건 가운데 안보 시설을 가리고 좌표 노출을 금지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글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서류 보완 기간을 60일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달라는 구글의 요구는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16년엔 우리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단호히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물살 속에 미국 행정부가 직접 나서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등 반출 압박이 한층 거세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보류 결정도 아직 관세 후속 협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은 됐지만 아직 팩트시트가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아서 보류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하여튼 담당 주무부서의 장이 또 공석이고 하니까 좀 미뤄진 게 아닌가.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내년 2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 정부가 결론 내리기를 계속 미루는 가운데 다음 달 8일 마찬가지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고 나선 애플 건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가 기반 시설인 혈액 공급 기관 한마음 혈액원을 상대로 초유의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커들의 협박 메시지가 발견된 서버에서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 해킹 공격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혈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이 담긴 혈액관리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아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서버에서는 정보를 주고 있으니 협상하자는 해커의 메시지가 발견됐는데 데이터를 볼므로 금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랜섬웨어 수법입니다. 이로 인해 전사망이 마비되면서 한마음 혈액원을 통한 의료기관 혈액 공급은 물론 헌혈 카페와 헌혈버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오후에는 나갈 수 있대요. 어차피 촬영은 오래 나가도 운영 못하는 중이야. 오늘은 다 운영 못한다고 봐야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당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고 이틀 만에 시스템을 정상화했습니다. 혈액원 측은 이로 인한 의료기관 혈액수급 차질 등 피해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헌혈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반 시설인 혈액 공급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은 만큼 경찰은 정보 유출 여부와 누구의 소행인지 등 조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다소 복잡했던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완화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하고 휠체어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등 모두 6개 편의 제공 방식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기부 검증 기준을 지킨 키오스크와 이 키오스크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 소상공인과 테이블 오더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점포는 예외적으로 호출벨 설치 등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 업체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픈 AI가 챗 GPT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넨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1일 오픈 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독일 음악 저작권 협회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픈 AI는 재판 과정에서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픈 AI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리스와 알바니아 국경지대의 한 유황 동굴에서 거미 11만 마리가 만든 32평 면적의 거대한 거미줄이 발견됐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굴 아닌 것 같은데 벽이 무언가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습니다. 하얀 막이 층층이 겹쳐져 마치 코팅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화 에일리언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로이터가 올린 이 영상은 그리스와 알바니아 국경의 한 유황 동굴이었는데요. 연구진은 깔때기 모양의 수천 개 거미줄이 붙어 서로 집합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려 11만 마리의 거미가 합작한 초대형 거미줄로 면적이 106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 수준으로 역대 최대 크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경쟁보다 공존을 택한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빛이 거의 없어 시야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거미줄 연결망은 정교하게 확장돼 먹이 포획 효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동굴을 독특한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하며 보전과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58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문을 열었던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아 반세기 넘게 자연 환경을 보존해온 곳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수목원입니다. 가을 단풍이 곳곳을 물들였는데 이곳에는 식물 1,1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1967년 학술 목적으로 조성한 뒤 일반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 교육 공간을 뺀 20만 제곱미터 부지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라는 설렘을 갖고 왔고요. 네, 많이 홍보할 것 같아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걸으면서 뭔가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상시 개방 결정을 위해 안양시와 서울대는 2018년부터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명칭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었지만 서울대가 지난 9월 국유재산인 관악수목원을 무상 이전받으면서 안양시와 협의해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과 지역사회의 연결이 한층 강화되고 방문객들은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인화물질과 음식물, 개인 이동장치 등을 반입할 수 없고 반려동물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개방과 함께 숲해설과 산림치유, 유아숲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양수목원의 숲에서 학습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예약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1월 1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